안녕하세요. 아마존입니다. 2,700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어떠세요? 게다가 그걸로 내 집 마련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궁금하다면 영상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존입니다. 오늘은 동탄 2기 신도시 A104블럭 공공분양건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사실 이게 공공분양이다 보니 신청 기간이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려고 이전 청주권은 조금 미루고 요거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이제 타이밍을 놓쳐서 내 집 마련의 실패?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요. 이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권을 이용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 안에 GTX 역세권 예정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 예정역에서 조금 거리는 있는 요쪽에 공급되는 건인데 사실 요때 최초 분양시만 해도 여기까지는 부동산 옹기가 퍼지지 않아서 시세가 그닥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미달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 인근 단지, 뭐 반도 유보라라든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까지도 시세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가 대비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런 지리적인 약간 좀 안 좋은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았더니 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램의 2호선이 이쪽 인근을 지나는 역이 생깁니다. 그 아파트는 이쪽에 공급되고 트램은 여기에 이제 예정역이 있는데요. 바로 가까이는 아니지만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고 요걸 이용해서 동탄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 구조도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형태로 나오고 오른쪽에 이쪽이 초등학교 부지고 그 옆이 중학교 부지라서 학군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평형수는 이렇게 3개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46, 20평 A타입, 24평 A타입, 24평 B타입 총 3가지고요. 첫 번째 20평을 먼저 보면 작은 소형 평수기는 하지만 어쨌든 거실과 방 2개가 3베이 구조로 이렇게 구조가 잘 나와 있고 판상형이라서 맞토풍도 잘 되는 인기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4평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선호되는 타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공급되는 물량도 적은 편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맞통풍이 가능한 구조고 방이 하나, 둘, 3개로 4베이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워형인 24평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실과 부엌, 그리고 방 2개, 그리고 방 하나 더, 안방 이렇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46A와 나머지 둘의 차이로 보면 46A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하나고 나머지 24평 2개는 화장실이 2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분양 공고를 볼 때 정리하는 키워드인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검색을 하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그 입주자 모집 공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하나하나 다 읽는 것보다는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그 컨트롤 F에서 찾아가면서 해당 내용을 보는 것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신청 기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시고 분양과 관련해서는 공급 대상, 그러니까 뭐 평형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분양 가격, 그리고 분양가의 납부 방법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당첨되기 위해선 신청 자격이 무엇이고 가점 항목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요거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매라든지 거주의 의무는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최초 분양은 있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공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5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날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라든지 뭐 청약통장 납입 획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기준 삼기 때문에 요 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신청 기한을 알아야 되는데 신청 기한은 28일부터 29일 17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신청 혹은 모바일 신청인데 청약 홈이 아니라 LH 홈페이지에서 한다는 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청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따로 스크린샷을 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약통장 납입 획수 인정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인데 그거는 이렇게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은행 가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니까 이걸 꼭 확인하시고 자신의 가점이 몇 점인지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점과 관련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급 대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46A가 65세대, 55A가 70세대, 55B가 212세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인기 타입인 55A 세대는 좀 적고 55B세대는 200세대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당첨이 목적이라면 좀 더 전략적인 선택을 해서 55B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양 가격을 보면 분양 가격이 지금 20평 같은 경우에는 2.3억 그리고 55평 같은 경우에는 2.75억에서 2.79억 확장비 포함한 기본형대 상태고요. 마이너스 옵션을 택한다면 좀 더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세부 내용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데요. 보통 납부 방법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인 반면에 이번 공공분양은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나머지 잔금 70%입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들은 사실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계약금 10%고 중도금 1차, 2차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잔금시까지 필요한 거는 계약금 10%에 불과합니다. 계약금 10%는 분양가격의 10%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800만원 정도가 있으면 모든 평형을 당첨만 된다면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다음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또다시 스크린샷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 46A가 분양했던 거는 200평형인데 200세대인데 지금 금해에는 65세대 정확히는 안 보여가지고 55A는 456개, 55B는 483개 해서 이미 기계약 공공분양을 보면 46A가 상당히 적게 됐죠. 12개. 그리고 55A가 제일 많이 돼서 270개. 그리고 55B가 152개 해서 지금 기계약 공공분양률로 따지면 가장 높은 것이 55A 타입, 그 다음에 55B 타입, 그 다음에 46A 타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46A 타입은 대부분 행복주택, 공공임대로 들어가고 분양하는 물량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인기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46A 최상층 기준 마이너스 옵션 안 하고 기본형으로 했을 때 2억 3천, 그리고 55A는 2억 7천, 55B는 2억 6,600인데 여기다가 발코니 확장비를 다 더하면 그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신청 자격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당연히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하고요. 유주택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혼인일로부터 7년 이내 혹은 예비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저축은 통장이 6개월 이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가입이 되어야 하고 아마 횟수도 6회 이상 납입되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가족 구성원의 그 인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조금 이것도 타이트한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기업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 해당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신청 자격이었고요. 그 다음 가점 항목을 보면 가구소득과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총 3가지로
거점 항목을 나눠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우선 항목으로서는 예비 신혼부부거나 2년 이내 신혼부부만 1단계 우선 공급에 해당하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가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2단계 자녀 공급량을 1단계 낙첨자와 그리고 2년에서 7년 된 신혼부부,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가 3세에서 6세 이하인 경우를 다시 한번 자녀 공급을 실시를 하고요. 예비 입주자는 총 물량의 300%까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적격자나 이런 세대가 발생했을 때 예비 입주자 가점 순으로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넣어봤고요. 사실 요거 말고 해당되는 세대별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LH 홈페이지에서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무주택 구성원, 그리고 입주자 저축이 가입되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정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월 평균 소득이 3인 이하로 쳤을 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722만 1,478원. 요거는 그 세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꼭 원천 지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방법은 요건 이제 신청 자격이었고요. 선정 방법은 1단계 우선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구 소득이 70% 이하, 그리고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이 2년 이상, 그리고 청약 종합 저축이 24회 이상 되는 분들은 1순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첨이 됐을 때 이제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매 제한이 걸려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나온 분양가이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날로부터 6년간 전매 금지입니다. 입주자 선정날이 지금 6월 8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26년 6월까지는 전매를 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의무 거주기한까지 들어갑니다.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꼭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혼부부가 청약 당첨을 받아놓고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의무 거주기한을 같이 넣어둔 것 같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이런 것들이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 당첨 사례 조회 방법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전매 제한이나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 LH에서 우선 매입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거주 의무를 3년을 거주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당첨 시 혜택입니다. 그럼 이거를 당첨됐을 때 어떠한 메리트가 있느냐 이건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 가격적으로 저렴한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1번도 1번인데 2번이 정말 큰 메리트가 어떤 거냐면, 사실 지금 서울에 청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6억의 분양가를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계약금 6천만 원 10%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중도금 대출이 60%의 단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10% 두 번, 20%, 6억이면 1억 2천을 입주 때 한 번에서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부담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데요. 신혼희망타운, 신희타라고 하는데 여기에 당첨이 되게 되면 계약금 10%로 쭉 갈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첨이 되면 도대체 얼만큼 좋은 건지 말씀드리려고 시세 차익 부분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공급되는 지역이 바로 이쪽에 해당하고요. 오른쪽에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 이러한 입지인데, 그 밑에 좀 더 입지적으로 좀 소외되고 안 좋은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25평이 4억 5천, 4억 2천에 호가가 나오고 있고 실거래도 4억 초반대에 이미 찍혔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한번 시세 차익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금 4억 2천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4억 5천까지는 조금 무리라고 보고 4억 2천에 보수적으로 시세를 잡았을 때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 1,700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 시니타의 분양가는 평당 1,160만 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평당 53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24평을 곱하면 약 1억 3천의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제가 넣고 싶네요. 사실 이게 그 다음 장에 설명드리겠지만 약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1억 3천의 지금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계약금 10%로 청약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데, 중도금 대출도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은 이자 후불제인데 어차피 1억 2천 정도밖에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 후불제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만약에 정말 계약금도 없는 상황이라면 신용대출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2,700만 원을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3% 기준 약 월 7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한 2년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달에 한 부부가 내는 커피값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잔금 시에 대출을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당장은 조정대상 지역이라서 서민 무주택자는 70%까지 대출이 되는 상품들이 분명히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50%까지 대출이 안 된다고 쳐도 그때 당시의 시세는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억 7천에 50%에서 내가 50%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조금 부담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시세가 한 3억 5천, 4억까지 오른다고 보면 4억이 50% 얼마인가요? 2억이잖아요. 2억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내가 따로 준비를 한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22년 9월 입주이기 때문에 2년이 넘게 남은 상황이잖아요. 두 분이서 충분히 모아서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 당첨 후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당첨되면 무조건 이득이다. 준 로또다. 2,700만 원 계약금만 넣어두면 1억 3천만 원의 거의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아파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고요. 여러분의 당첨을 기원합니다. 아마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